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어시스트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선제골 과정에서 나온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이강인에게 쉬운 패스였다면서 그의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왼쪽 미드필더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한 명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면 상대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교체 없이도 경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선수들에게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재다능함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메스와의 경기 전에도 이강인에 대해 발언했었는데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라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수비 능력도 있다. 더불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면서 이강인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로 이적한 뒤 리그안과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합해 1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2023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비티냐, 음바페, 다닐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는데요. 킥오프 시 왼쪽을 주로 맡았던 한국 선수 이강인은 몇 차례 좋은 스루 패스에도 불구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 오른쪽 측면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인은 비티냐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포함해 몇 차례 좋은 크로스를 넣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점이라는 이례적 최악의 혹평을 부여한 망할 르파리지앵은 이번에도 짜게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음바페, 비티냐에게 7점을 부여하고 에메리, 마르키뇨스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에메리는 통계적으로 아쉬운 활약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엄청나게 주관적인 평가를 일삼는 르파리지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활약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던 다닐로에게 5.5점을 부여하는 막장 평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강인도 동일하게 5.5점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잘한 선수들에게 최악의 평점을 주는 르파리지앵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전반 45분 동안 너무 중립적이었던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좋은 크로스로 비티냐에게 첫 골을 선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카마라에게 추가골 기회를 잃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키프에서는 음바페, 비티냐에게 7점을 부여하고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레키프는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 이강인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비티냐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배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들을 위해 여러 차례 좋은 움직임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후반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 비티냐를 위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90분에는 하무스가 그를 대신해 투입되었습니다. 파리펜스에서는 음바페 7.5점, 비티냐 7점, 이강인 6점을 부여했는데요. 이강인에 대해서는 그는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항상 정확성이나 자동성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비티냐의 선제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공민 프랑스판에서는 음바페, 비티냐에게 최고 평점 7점을 부여하고 다닐로, 이강인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계속 출전하며 경기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전에는 수줍어하며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강인은 하프타임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그는 혼란스러운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의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비티냐가 터트린 선제골을 도운 것도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유쾌한 스윙 크로스가 포르투갈 선수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정말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던 만큼 득점을 터뜨린 비티냐 역시 곧장 이강인을 찾았는데요. 비티냐는 이강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환상 어시스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득점에 대한 공을 이강인에게 돌린 세리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도 그런 비티냐에게 다가가 득점을 축하해주며 아름다운 케미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PSG 주전 멤버인 이강인과 아슈라프 하키미가 프랑스 리그앙의 새로운 브로맨스 관계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리그 공식 사무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브로맨스라며 이강인과 하키미의 투샷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키미는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 어깨에 왼팔을 두른 채 이강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키미와 이강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경기는 지난 3일에 열린 프랑스 리그 14라운드 르하브르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날 PSG는 전반 9분 만에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맞이했음에도 킬리안 음바페와 비티냐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르하브르와 싸우기 위해 나선 PSG 선수들은 모두 흰색 한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PSG는 르하브르전에 앞선 지난 1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들 이름이 한글로 표기된 유니폼을 입고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PSG 이번 결정은 이강인 합류 이후 한국 팬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팬서비스 차원인데요. PSG에 따르면 이강인이 영입된 올 시즌 들어 홈구장에서 PSG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팬이 2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PSG SNS 트위터 한국인 팔로워도 22,000명,
네이버상 팔로워는 35,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도 이강인의 인기에 적지 않게 놀란 눈치입니다. 그는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축구적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라며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PSG는 그만큼 이강인의 기량과 더불어 마케팅적 폭발력에 놀란 모습인 셈인데요. 이번 한글 유니폼 제작도 이강인으로 유입된 한국 팬들의 충성심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PSG는 고유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팬들의 관심이 높아져 파리가 국내 축구 구단 중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구단이 됐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한글 유니폼을 입고 나선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정조준했지만 아쉽게도 90분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전반 23분 드리블 돌파로 음바페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며 극찬받고 있습니다. 전반 32분 음바페의 추가골을 도와 도움을 올리는 듯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난 후 리그앙은 이강인과 하키미가 사이좋게 붙어있는 사진을 게시해 눈길을 끌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강인과 하키미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4일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선발로 나와 전반 10분 하키미의 낮은 크로스를 멋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시즌 2호 골이자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득점 장면은 PSG 11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몽펠리에전을 치르기 전에 이강인은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PSG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음바페의 득점을 도와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한 후 몽펠리에전 때 선제골을 넣으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앙 데뷔골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도우면서 리그앙도 주목하는 관계로 떠오른 가운데 이강인과 하키미 간의 브로맨스는 2024년 1월에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내년 1월 대륙별 컵 대회를 치르기 위해 잠시 클럽을 떠날 예정인데요. 2024년 1월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아 축구연맹이 개최하는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이때 이강인과 모로코의 하키미는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기에 각각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대회 모두 피파가 공인한 대륙컵이라 소속팀은 대표팀의 자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대륙별 컵 대회가 다가오기 전에 리그앙이 주목하는 브로맨스, 이강인과 하키미가 남은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얼마나 더 합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가르테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볼을 꼬집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음바페, 하키미 선수와의 브로맨스 이슈에 이어 우가르테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의 볼을 꼬집는 행동이 포착되면서 많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나가 둘이고 워낙 장난스럽고 쾌활한 성격에 부침성도 좋아서 선수들에게 먼저 농담하며 다가간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빠르게 파리 생제르맹에 안착했고 많은 선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4일에는 툴루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1월 15일 월요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